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시열 변호사입니다. 오늘 마은혁 관련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이 선고가 연기됐습니다. 아주 이례적이죠. 원래 당일날 연기하는 경우도 없는 건 아니지만은 아주 이례적입니다. 보통은 전날 아니면 일주일 전에 이렇게 하는데 왜 당일날 연기됐을까? 이 점을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당일날 연기됐다는 얘기는 여러분 판결문이 다 완성이 돼 있다는 겁니다. 판결문이 완성이 안 됐는데 그 당일날까지 미룬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판결문이 완성이 돼서 전부 다 도장까지 찍은 겁니다. 여러분 판결문 완성되면요, 여기에 지금 8명이죠? 헌법재판관 8명의 도장이 다 찍힙니다. 그리고 각자가 사인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자기 손으로 쓰고 도장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명 날이 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이 가짜 문서를 만들지 못할 거 아닙니까? 헌법재판소가 판결문을 만드는데 엉뚱한 놈이 거기 가짜 만들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 당일까지 선고를 연기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판결문은 미리 완성돼서 도장 찍어서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후 2시에 읽으면 끝나는 겁니다. 판결은 읽음으로써 성립합니다. 자, 그런데 오전에 평의를 열었어요. 평의라는 것은 헌법재판관들이 모여가지고 회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회의를 한다든지 내지는 또 오늘 선고할 사건에 대해서 회의를 하게 되지요. 8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평의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평의가 생각보다 길어졌습니다. 거의 2시간 가까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시가 돼서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 선고 기일을 연기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10시가 조금 넘어서부터 벌써 선고 기일이 연기될 수 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선고 기일이 연기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오다가 진짜로 연기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누구를 통해서 나왔을까요? 선고 기일이 연기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헌법재판관을 통해서 나온 것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이 안에 사무관이라든가 헌법재판관소에서 추측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나왔을 가능성이 많죠. 오늘 이 선고를 할지 말지를 두고 평의가 열립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선고 기일이 연기될 수도 있습니다 라는 말이 나왔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평의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것이 하나의 논제가 됐다는 걸 말하는 거죠.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를 논하기 위해서 평의가 열렸다고 봐야 되는 거죠. 평의의 하나의 주제가 바로 오늘 선고 여부였던 거죠. 그럼 왜 이 선고를 할지 말지를 논했을까요? 아니 당연히 지금 판결문 만들어 놨고 그리고 12시면 읽기만 하면 끝나는데 왜 이 평의에 들어갔을까요? 뭔가 문제가 생긴 거죠. 그대로 선고를 해서는 안 되는 어떤 일이 발생한 거죠. 그게 바로 뭡니까? 최상목 권한대행 측에서 얘기한, 그리고 많은 헌법학자들과 중앙대 로스쿨 이인호 교수 등 그리고 또 많은 언론과 그리고 또 법조계 변호사 등이 얘기한 권한쟁의 심판의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과 국가기관 간에 하는 것인데 이 우원식이가 그야말로 큰 사고를 쳤습니다. 이 권한쟁의 심판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회 의결을 거쳐서 이 적법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지가 그냥 권한쟁의 심판을 지멋대로 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국회의장은 국회가 아닙니다. 국회는 국회 의결을 거쳤을 때 그 의사가 이제 국회의 의사가 됩니다. 즉 합의제 의사결정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를 해야 됩니다. 이 합의라는 게 바로 뭡니까? 의결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원식이가 제기한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제기되면서 이제 혼란에 빠진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이 점을 무시해버리고 그냥 문영배가 밀어붙인 겁니다. 밀어붙여가지고서 사실은 저는 어떻게 보느냐면은 이 우연으로 판결하려고 다 정해놨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이 가재는 개편이라고, 개는 가재편이라고, 헌법재판관 마은혁을 이 헌법재판관들이 너 들어오면 안 돼라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안 하죠. 마은혁을 임명해야 된다.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연 판결을 하려고 딱 써놨는데, 야, 지금 국회가 지금 우원식이 혼자 했잖아. 의결을 안 거쳤잖아. 이 문제가 있는 거야. 라는 얘기가 나오자 급 당황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밀어붙이려고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얘기가 나온 게 벌써 일주일 정도 됐거든요. 지금 국회 의결을 안 거친 게 문제가 있다는 거를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밀어붙이려고 문영배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복형 재판관일 수도 있고 정영식 재판관일 수도 있고 우리 재판관들이 말이죠. 뭔가 이거 안 됩니다.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토론에 붙여야 됩니다. 평의에 붙여주십시오라고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제기할 수 있어요. 재판관들끼리 다 모여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 모이지 않아도 얼마든지 또 그 커뮤니티도 있고 내지는 그 왔다 갔다 하면서 일하는 사무관들이 있잖아요. 통해서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이거 지금 적법 요건에 대한 다시 심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밀어붙이려다가 탁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저는 한 사람이나 아니면 몇 사람, 적어도 한 사람 이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몇 사람이 맞다. 지금 중앙대 로스쿨 이인호 교수가 얘기하는 게 맞다. 이거 지금 그대로 선고할 수 없다. 다시 심리를 해야 된다. 그렇게 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말이죠.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 3일 전에 이 문제를 제기했거든요. 그리고 변론 기일 연기 신청을 바로 또 직전에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이 변론 기일 연기 신청을 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 적법 요건 갖추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바로.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더 이상은 재척을 못하고, 다시 말해서 배척을 못하고, 그리고 이제 연기를 하게 이르렀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결국은 헌재가 완전히 케어파를 당한 거죠. 헌재가 지금 완전히 이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지금까지는 문영배가 자기 멋대로 이 재판을 진행해 왔다고 봐야 됩니다. 지난 10월 달에 헌법재판소장 이종석이 퇴임한 이후에 그때 3명이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문영배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으면서 자기가 이제 6명 중에 대빵으로서 자기가 사실 주도해 왔는데 또 2명이 새로 들어왔지만 2명은 신참이고 하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지막 절차 같은 것을 그대로 밀고 나가고 해왔는데 이것이 턱 걸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문영배가 마음대로 이제 끌고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이 재판 과정이 뭔가 원리에 맞지 않고 법에 맞지 않고 원칙에 맞지 않으면 턱턱 걸릴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은 뒤로 밀어놓고 사실 마은혁이만 한 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문영배가 밀어붙였을 거예요. 지금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건 너무나 중요하다. 그리고 당연히 임명해야 되는 건데 안 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이 마은혁의 임명을 위해서 이걸 먼저 하자고 밀어붙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재판관들도 거기에 좀 끌려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끌려가지 않게 되고 한번 터진 이 둑은 계속해서 터집니다. 이 둑이 터졌습니다. 한 번 터지는 게 어렵지 두 번 터지는 것은 쉽습니다. 이제부터는 헌법재판소가 다른 방향으로 할 것이고 이것은 이제 절차적 진행의 문제점이라든가 내지는 나중에 심판에 있어서도 한쪽으로 기우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고 이거는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 탄핵 심판의 기각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댓글 달아주시고요. 공유 그리고 구독이 이 영상을 더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합니다. 강시엽TV입니다.